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도 무례하거나 직설적인 말로 인해 말을 할수록 점점 매력이 반감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말을 할수록 내면에 강한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화의 기술, 즉 커뮤니케이션 꿀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경청, 아이 컨택, 리액션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분위기를 보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으며 기다릴 줄 압니다. 특히 상대방 말은 잘 들어주면서 상대방보다 적게 말하면 본인이 굳이 말을 재미있게 못해도 대화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경청은 잘 안 하는 일방통행식 화법은 미성숙하고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을 주며, 엄청난 말재주꾼이 아닌 이상 주변 사람들은 그의 곁을 서서히 멀리 할 것입니다. 상대와 단 둘이 대화할 때는 상대방도 말을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대화에 흥미를 갖게 되며,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n분의 1, 즉 사람 숫자만큼 이하로 말하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또한 경청을 할 때는 상대방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아이 컨택이 중요하며, 이때 상대방 두 눈과 턱을 이은 트라이앵글 존 안에 시선을 두거나 상대방의 두 눈을 번갈아 보면 됩니다. 아울러 눈과 입이 함께 웃거나 미소를 지어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치아가 보이게 활짝 웃으면 상대방의 호감과 신뢰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더욱이 대화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백트래킹 같은 적절한 리액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트래킹이란 상대방의 말끝을 따라하는 방법으로 지난주에 놀이공원 다녀왔는데요를 다녀오셨군요로 반응하거나, 사람들이 많았지만 너무 즐거웠어요를 즐거우셨군요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 상대방은 더욱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말할 때는 투괄식으로 짧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강조하고 싶은 핵심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은 여러 개로 나눠서 말해야 상대방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부터 미괄식으로 길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며, 본인이 말할 때는 항상 상대방 표정을 살피며 말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을 들을 때 대화 중간에 상대방이 했던 말을 요약해주면 상대방은 최고로 공감받는 느낌을 받으며 나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자주 쓰는 표현과 동작을 따라하거나 상대방의 말투와 속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좋으며, 상대방의 대화 속에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주목하여 대화의 소재로 삼으면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에 대한 존중 및 배려와 함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말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자신과 다른 점이 발견됐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흔드는 말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처럼 유연한 자세로 상대방 입장을 일단 수용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경우 신중하고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 진정성 있게 대답하고, 비밀을 잘 지키려 노력하며 언행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뒷담화는 하지도 말고 동조도 안 하는 게 중요한데, 대화 중 제3자의 뒷담화가 나올 경우 자신도 그렇다는 식으로 셀프 디스하면서 유쾌하게 상황을 넘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슬픔에 빠져 있는 상대에게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며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쁜 대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 말을 자꾸 부정하거나 중간에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상대방 말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충고라 해도 내 마음과 의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배려 없는 충고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부정적인 잔소리처럼 조언하면 누구든 듣기 싫어지며 긍정적이고 따뜻한 응원의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새겨듣고 감사한 마음도 가집니다. 또한 평소에 일상적인 말을 할 때도 차갑고 냉철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다정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말 습관을 가져야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날카롭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므로 항상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도 내가 그렇지 뭐, 난 뭘 해도 안 돼처럼 자책하기보다는 덕분에 이렇게 또 하나 배우고 성장했네? 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으며 시시비비를 가리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답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말이 많으면 상대의 표정을 볼 여유가 없고 선을 넘거나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말할 수 있으므로 대화 중에는 항상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려 애쓰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대개 그 표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백트래킹으로 상대방 말을 그대로 되물어 보거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무례한 말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서 상대로 넘어가게 되며 진위 여부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어 오해일 경우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처법으로는 상대방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다른 화제로 넘겨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괴롭히거나 갑질하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이런 진상들은 상대를 누르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상대방 말의 허점을 파악한 후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 말의 잘못된 점만 명확하게 지적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내면 깊숙한 열등감으로 인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잘 아시다시피와 같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과 함께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심한 괴롭힘이나 욕설을 할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녹취를 통해 증거 확보를 하며 최대한 그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 상대를 인정해주고 자신은 낮추는 것이 현명한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본인 자랑과 우월감이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게 평가해주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줄어들고 관계도 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거리를 두며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는 외톨이형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스스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시기하지 않고 자신도 자랑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건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색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 정적을 깨기 위해 빈말이나 어설픈 말로 실수하거나 대화의 방향성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의 순간을 참고 즐길 수 있고 특정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어야 진정 내공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니에요 같은 겸손한 거절보다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칭찬한 상대에게 공을 되돌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 경우에도 감사 표현이 줄어들면 안 좋으며 항상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무엇이 고마웠는지 상세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특별하게 여겨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므로 이때 거창하고 어설픈 칭찬보다는 옷이나 아이템 같은 상대가 변화되거나 특별히 강조한 부분에 대해 가볍게 칭찬해주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순간이므로 변면보다는 쿨하고 담백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과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며, 오히려 미성숙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대화를 잠시 접어두고 자리를 잠시 피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화를 다시 이어가는 게 실수를 줄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급함은 대화를 망치는 지름길이므로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항상 여유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힘든 모습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힘든 순간에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잠깐 동안 환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말이 불쾌할 때도 같이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대신에 참신하게 말씀하시네요처럼 과장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도 해소되고 주변에 여유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잣말을 포함한 모든 대화에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으로 말을 끝맺으려 하는 습관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곤하고 힘들다 대신 피곤하지만 행복하다처럼 표현하거나 배고파 죽겠다 대신 맛있는 거 먹을 시군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협상이나 제안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협상의 지향점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협상에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며, 협상 전 상대방이 내게 긍정적인 태도와 호감을 보일 수 있도록 신뢰감 있는 태도와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치화되어 있고 명확한 플랜 A를 자연스럽게 제시해야 하며, 이때 플랜 A가 협상에서 결렬될 수 있으므로 차선책인 플랜 B도 반드시 준비해 둬야 합니다. 플랜 B를 설정해 두지 않고 협상 장소에 나가면 본인이 협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본인과 상대방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플랜 B도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협상 장소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플랜 A를 내가 거부했을 경우 상대방은 어떤 플랜 B를 갖고 있을지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는 우선 자신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긴장감을 낮출 수 있으며, 점차 5초 간격으로 좌우로 시선을 옮겨가며 왼쪽 한 명과 오른쪽 한 명씩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긴장되고 떨리기보단 신나고 즐거운 자리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되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말고 들어야 하며, 눈을 마주치고 적절한 리액션과 함께 상대방 말을 잘 요약해서 반응해주면 상대방은 내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강자는 요란하지 않고 조심스러우며 경청에 익숙하고 상대를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대화할 때 자신보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마이크를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주로 넘기며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강한 매력이 느껴지고 주변 관계도 원만해지며 항상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